네, 주식 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여전히 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매매 잘 하셨을까요? 이번 주에도 그래도 우리 싹쓸이 종목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꿋꿋하게 신고가를 줄줄이 경신했습니다. 어제 28% 넘게 급등한 종목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내렸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밤새 공습을 주고받았고 또 미군의 추가 병력 투입 소식도 나왔는데요. 나스닥이 2% 급락했고 뉴욕 증시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증시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이번 주에 반등하면서 수요일에 6천선 근처까지 회복을 해냈지만 유가 급등에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도 어제 개인의 저가 매수로 5,781선에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 이번 주에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컸지만 그래도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1,160선을 되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도 종목 고민 정말 많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신청 받을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시장이 무너져도 2분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5년 연속 대상의 주인공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예. 네, 이번 주도 정말 국제유가 변동성에 힘들었습니다. 한 주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번 주 참 매우 또 변동성이 컸는데 제가 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가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뭔가 좀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이란 이제 호르무즈협 이제 봉쇄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전으로 갈까 뭐 단기전으로 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국제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전쟁은 뭐 누구도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뭐 단정질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제 객관적인 부분으로 봐도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전쟁법에서 2개월 안에 이제 종료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상을 해보면 늦어도 4월 말이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쟁이라는 건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돈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회에 뭐 수백조 일단 전쟁 비용을 또 이제 신청을 할지 모르는데 신청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걸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부채가 5경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되면 또 이제 국채 발행부터 시작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2의 이제 또 이라크 사태가 또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라크 사태 그때 당시에도 전쟁 비용을 엄청 치러냈죠. 그래서 미국이 좀 이제 국력이 약해졌던 이유도 또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상전 본격적으로 투입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합참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이 미사일이 부족하다. 전쟁 이제 초기가 아니고요. 전쟁 초기 전부터 그런 의견들을 피력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사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좀 해외 쪽으로 좀 나가고 있죠. 중동 지역 쪽으로. 그래서 미사일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사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미국 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지금 수리하기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모함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지상전에 많이 뭐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이게 수십만 명 투입하기에는 준비가 이미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병대 정도 이제 그 섬 있죠. 이란에 원유의 이제 90%를 수출하는 그쪽에 이제 섬을 점령 정도를 한번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지금 뭐 이란의 지상전 뭐 전면전을 뭐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이 키를 잡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좀 어느 정도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마음처럼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도 굉장히 좀 빠르게 자꾸 당황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빠르게 좀 출구 전략을 자꾸 모색하지 않을까. 지금 방금 전에도 기사 나온 부분을 보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란 군사작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다라는 또 얘기를 좀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단기전을 좀 굉장히 원해요. 그러면 이제 이란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일단 이란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오늘 또 이제 기사 나온 부분을 보면 우리는 이제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의견을 좀 피력했고요. 그럼 이란은 이제 이 생각을 좀 갖고 있겠죠. 다시는 우리 땅에 미사일 날리고 공격하지 못하게 뭔가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을 좀 마련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을 볼 때는 약간 이란이 좀 주도권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아쉽겠지만 무엇보다 그래서 이제 이 길면 저는 한 4월 말, 짧으면 잘하면 다음 주 3월 말. 왜냐면 이 원유라는 게 갑자기 잠궜다가 또 이제 풀어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다시 뭐 수출하고 이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원유가 굳어버려가지고 원유 이쪽을 아예 다 유전을 폐쇄해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급하고 이란도 또 쉽지는 않은 지금 상황이긴 해요. 아무리 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과 이런 이제 원유가 없는 국가들은 이제 피해를 입고 하지만 이란도 피해를 입어요.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출은 뭐 중국에 수출할 수도 있겠지만 수입을 뭐 이제 일단은 또 원활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뭐 식품이라든지 그럼 또 이제 식품 가격이 뛰어버리게 되면 국민들의 또 이제 삶도 팍팍해지기 때문에 뭐 이란도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를 그렇게 일단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제 원유 시설들을 또 아랍에미리트죠 이런 쪽 이제 폭격을 하면서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좀 끝내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의견을 좀 피력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4월 말 빠르면 한 3월 말 정도면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은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결국에는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란도 그렇게 큰 이득을 볼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도 이득을 볼 것 같지는 않고요. 11월달 중간선거 코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반도체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AI는 역시 반도체, 메모리가 핵심인데요. 이란 전쟁 때문에 그럼 과연 AI 투자를 늦출 것인가? 또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 GTC 이제 2026이 열렸어요. 젠스랑 시우가. 여기에서 저는 이 멘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최소 1,500조 원 매출을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는 중국 쪽의 매출 전망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록칩도 들어가지 않았다. 최소 1,500조 원이다. 그럼 과연 엔비디아만 실적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 메모리 3사가 좀 어느 정도 그 비율에 비례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과연 이번에 자사주 매입 7조 원 자사주 매입을 7조 1,000억 원인가요? 이거를 모르고 지금 이란 전쟁을 모르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공시를 했을까요? 3개월 안에 다 알고 있었겠죠. 우리는 이란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그만큼 항상 수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번 주는 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급등세가 이뤄졌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성호전자도 4,000원대인가요? 초대홍어제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고 1,220% 올라왔는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감히 초대홍어제가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성호전자보다 강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성호전자는 이 반도체 쪽에서만 전 세계 슈퍼홀이 될 수도 있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 이제 트랜시버 이제 장비 이쪽에 광유 정렬 장비죠. 이런 쪽에 이쪽의 장비를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겹인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광, 디스플레이 이쪽에 이제 세계 최초 이제 원자층 성장 장비 ALG라고 하죠. 이쪽의 장비를 개발을 이제 완료를 해서 이제 메모리 장비 업체 그리고 메모리 업체 그리고 태양광 패널 업체 이쪽에 공급을 완료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TSMC 이런 파운드리 쪽에 또 수주 기대감도 있는 만큼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매출 4조 원에 도전한다. 그리고 매출 50조 원에 도전한다. 이 얘기가 나온 만큼 2029년도 때까지죠. 그래서 중장기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지금도 이 6만 원대에서 최대주가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200억. 삼성 자산운용사 쪽도 수백억의 이제 지분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삼성전자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록칩을 생산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젠스랑 CEO 입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올해 하반기 3분기쯤에 그룹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출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 삼성전자 또 파운드리 관련주 일단 뭐 그린 리소스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저스템이라든지 JI 테크 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지수가 뭐 급등락이 반복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니까 역시 삼성전자 지금 메모리도 중요하고 파운드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7조 1천억 원을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하반기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반기 지수가 폭락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을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항상 주포들이 매집 들어오는 기업들이 아마 이 위기를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봐야 되는데 미증시가 크게 내려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겠죠. 예. 지금 시청자분이 정반도님 화이팅 댓글을 주셨는데 예. 역시 다음 주도 반도체일까요? 예, 저는 걱정을 별로 안 해요. 네. 제가 항상 걱정할 때가 있어요. 이런 지정학적 우려감 이런 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국제유가 때문에 뭐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주식 같은 경우가 경제 지금 논리를 완전히 움직이진 않아요. 이 투자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1개월 만에 어떻게 됐죠? 양적 완화, 제로금리, 무제한적 양적 완화, 그리고 회사채 매입까지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한 큰 랠리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 코로나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막 경제가 이제 다시 막 회복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주가가 큰 상승세가 이뤄졌나요? 코로나가 잡혔나요? 본질적으로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돈의 힘으로 쭉 크게 올라갔죠. 그런 만큼 지금 단기 이제 이 국제유가 때문에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못할 수 있어도 역시 또 돈의 힘으로 갈지 모르거든요. 금리 인상을 과연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이 1900년도 때를 생각을 해봐도 물가가 뛴다고 오히려 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린스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케빈 어시가 오잖아요. 5월 달이면 케빈 어시가 오는데 AI 생산성.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AI가 과연 없었으면 지금 이 장을 버틸 수 있었을까? 절대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이런 AI 이 산업혁명이 없었으면 왜 AI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AI 쪽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업종도 지금 최근 들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국제유가가 이제 반등하면 무조건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도 정치적인 흐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케빈 어시가 오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SR 비율을 또 완화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빠르게 이제 국제유가가 안정만 찾는다라고 하면 이제 전쟁이 종전 기대감이 있으면 일단 안정은 찾겠죠.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하반기 지금 계속 여러 언론에서는 뭐 금리 인상 얘기는 하지만 저는 금리 인상은 사실상 뭐 국제유가가 배럴당 뭐 120달러에서 뭐 200달러 이상까지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는 빠르게 국제가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AI 초점 맞추면서 하반기 미국 중간 선거 전에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지도 모르죠. 이제 파월 의장이 일단은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케빈 어시가 오고 나서 5월 달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계속 좀 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다음 주에도 반도체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바닥 주식 싹쓸이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요즘 들어 이제 증시가 좀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박살나지는 않았어요. 2월 달하고 주가 지수가 똑같던데요. 예. 2월 달에 코스닥 종합 주가 지수가 2월 달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동일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차트 이제 그 가격은 2월 달 때랑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바닥에서 사면 크게 불안하지 않은 것 같고 물려도 바닥에서 물리자. 주식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가 그랬어요. 바닥에서 막 떨어져도 바닥이잖아. 더 떨어져봤자 바닥이잖아. 나중에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이 이루어지죠. 대신 이제 만약에 꼭대기에서 물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지금 주가가 꼭대기일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아시아 국가나 뭐 해외 국가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저평가돼 있거든요. 완전 찐바닥은 제가 2024년도 때 짚어드렸죠. 그때가 인생 역전기회다 말씀드렸고 근데 아직 꼭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그렇기 때문에 바닥 싹쓸이 주식투자법 이거 떨어졌네요. 아이고 이제 방송을 또 이제 열심히 하려고 제가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세계 최초 독보적 반도체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을 제가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기업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세계 최초 성호전자. 그래서 세계 최초 지금 여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됐죠. 그러면서 쭉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형성했죠. 2026년도 3월 11일 날 항상 윗꼬리가 좀 위에서 길면 매도 압력에 좀 눌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바닥 대비 거의 한 1,800원대인가요? 한 지금 30배 가까이 거의 올라오고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다시 터닝하려고 그러죠. 성호전자도 거의 독보적인 이제 이 실리콘 포토닉스 이제 처리 장비가 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재료가 부각되면서 좀 움직인 건데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리콘 포토닉스가 이제 한번 크게 터졌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이 아직도 있어요. 시장에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이 엄청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미 매수권이 지나갔죠. 바닥에서. 여기서 그럼 누가 들어왔죠? 밀집국면 정별 초기 여기서 대량 거래.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던 종목이잖아요.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부터 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그리고 또 3자 배정 유상증자 12투자를 통해서 크게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이제 정답은 없어요.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추가 급등을 노려보는 위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성호전자도 바닥에서 제가 밀집 국면에서 짚어드렸던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광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뭐가 있을까? 바닥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죠. 720원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설명드렸죠. HMX. 그러면 여기서 누가 들어왔죠? 최대 주주가 매집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뛰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721선을 점상한가로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흐름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차 기간 조정 받고 나서 충분히 이게 경고 종목 지정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길게는 한 달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쯤 이후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윗꼬리 길게 나오니까 거래 정지 예고 떴었죠. 그러니까 단기 이제 고점 신호이긴 하죠. 근데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어요. 그런 만큼 주식은 항상 대량 거래가 시현될 때가 중요하거든요.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리진 않았죠. 그런 만큼 일단은 아직까지 중장기 상투 신호는 나오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경고 종목 지정이 이제 해제가 되려면 이번 주 화요일 날이거든요. 판단일이. 그러면 수요일부터 해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면 해제가 안 될 거고 다시 한번 좀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받든지 좀 내려오면은 아마 이번 주 중반쯤이 저가 매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에서 안 팔았잖아요. 그죠? 수억 원 장내 매수. 그러니까 항상 최대 주주의 수급 동향을 가장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위에서 전량 매도했죠. 최근 들어 3만 원대에서. 이제 원익홀딩스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작년에 10배가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꼭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태성을 볼 수가 있죠. 세계 최초 여기서
2만 원대에서 강추했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예, 그리고 세 번째. 예. 이제 터닝하려고 그러죠. 예. 태성 같은 경우 세계 최초일 것 같아요. 세계 유일. 복합동박. 이제까지 아변동박 시대가 있다가 이제 복합동박으로 바뀌게 된다. 중국 같은 경우도 7월 달부터, 당장 7월 달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CATL 같은 경우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죠. 복합동박을 쓰게 되면 열폭주를 막아줄 수 있다. 저비용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안 쓸 이유가 없죠. 고려한 쪽이랑도 협력하고 있죠. 예, 그리고 BYD도 지금 얘기가 나왔던 기업인데 국내 배터리 3사, 삼성, SK, LG 다 지금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은 이미 통과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대표이사가 75억을 산 거죠. 그래서 이미 저는 여기서 눈치를 챘죠. 예,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눈치를 또 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기업 설명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지금 이 위기를 좀 어느 정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역시 독보적인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보지 않는 기업들.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태성은 예전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하지만 대표이사가 75억 장내 매수한 것도 사실상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주성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거의 뭐 지금 전쟁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수백억의 자사주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 만큼 태성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공장이 완공이 임박돼 있으니까 이제 4월 달부터 장비 들어간다고 했지. 조만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대량 거래 시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쟁으로 인한 옆으로 행보, 기간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이 기업도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드렸죠. 이때가 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여기서 1월 2일 날이죠. 이 시간 이 자리 1월 2일 날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올라오죠.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죠. 그럼 과연 작년도부터 이 기업을 왜 봤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기업을 왜 봤을까요? 세계 최초 반도체 이제 세계 최초 이제 증착 장비 ALD 장비 이후에 ALG 장비를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언제 그게 출시가 되고 언제 상용화되고 언제 수주를 하고 언제 대량 양산해서 언제 매출이 급증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도 자사주 매입이 이미 다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 이 위치에서 200억이 더 들어오죠. 삼성 자산운용사 쪽도 수백억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6만 원대에서. 그럼 이 친구들은 왜 들어왔을까? ALG 원자층 성장 장비가 메모리 업체의 장비에 공급됐구나. 태양광 패널 업체의 장비가 공급됐구나. 이제 파운드리 쪽만 남았구나. 그리고 애플 쪽도 이제 공약을 진행한다라고 했지. 유리기판 업체에도 공급한다라고 그랬지. 이제 몇 개가 더 남았는데 이제 2개가 나오기 시작을 했구나. 그러니까 최대주가 여기서 샀나? 6만 원대에 샀는데 여기서 뭘 걱정해요. 그죠? 이란 전쟁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죠?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지금 국제유가 눈치를 보나요? 국제유가 눈치 봤으면 이 기업을 여기서 강추해드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별로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국제유가 폭등해서 불안하면 과연 지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이 주식 투자만큼 좋은 상품은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바닥에서만 산다라고 하면 이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 과연 6만 원대에서도 여기서 7만 원대에서도 불안할까요? 국제유가 때문에 뭐 급락해서 순간적으로 출렁출렁거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우상향 상승 기조로 정고점을 뚫고 있죠. 불안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샀으면. 근데 중간에 샀으면 약간 불안하죠. 출렁거리면 불안하고 올라가면 좋고 출렁거리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지금 성공 투자의 방법은 누가 어떻게 이 721선 부근에서 바닥에서 기회를 노리느냐 싸움 같아요. 앞으로도 모든 투자의 기본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뭐 자산가들도 바닥에서 만약에 부동산을 있을 때 뭐 20년, 30년 투자를 했다. 지금 뭐 1, 2억, 2, 3억, 3, 4억, 5억 왔다 갔다 하는 거 불안할까요? 전혀 뭐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그만큼 바닥에서 제발 좀 투자를 해서 싹쓸이 기법은 바닥에서 투자를 해서 갈 때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 부분을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인데요. SK 이터닉스 매수가는 61,375원, 비중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이 종목이 이번 달 코스피 상승률 1위 종목이죠. 종목 보고 부럽다 할 뻔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 보니까 아쉽게도 어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비중도 크시고 계속 올라야 될 텐데 너무 불안하실 것 같네요. 지금 예. 물리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아쉬워요. 항상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바닥을 찾는다. 방금 전에도 제가 바닥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더 갈 거를 찾으셨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밀집 국면돼 있을 때 정배열 들어갈 때 왜 그럴 때 매수계를 안 눌러볼까요? 왜 꼭 바닥에서 한 100%, 200% 가까이 올라갈 때 그럴 때 왜 추격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61,000원대면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전날 상한가 들어가고 거의 29% 가까이 올랐잖아요. 야, 그 다음날 번쩍거리고 3일째 더 갈 거야. 5일째 더 갈 거야. 7일째 더 갈 거야.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미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왔긴 했는데 옛날에 제가 SK이터닉스 작년도에 강추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2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권은 지난 상태인 것 같고 차트는 길게 띄워놓고 봐야 되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언제 강추해드렸을까요? 제 기억에는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쭉 올라갔다가 쭉 기간 조정 받다가 최근 들어 거래가 터지니까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수는 막 급등할 때 3일, 4일째, 5일째 추격하는 게 아니고 첫 5일선 회복하는 날.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 턴할 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 턴할 때, 5일선 첫 회복하는 날. 5일선 회복하고 이제 돌아갈 거야 할 때 미리 선제적으로 이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 에너지 업종 내에서 이제 앞으로 움직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SK 이터닉스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정답이 없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돼 있고 이제 과열권인 상태에서는 지금은 이제 반등시 일단 물렸기 때문에 본전 부근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면 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런 거 안 뜰까요? 뜰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항상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를 지금은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장 자체가 급등 나올 때 그럴 때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항상 실패를 해요. 투매 나올 때 그럴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지권은 일단 한 5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과열권이기 때문에 본전 시의 매도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앞으로 더 크게 오를 종목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응원할게요.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로보티즈에 로보티즈 매수가랑 비중은요? 29만 7천 원에 15%입니다.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조금, 그리 많이는 안 돼, 좀 됐습니다. 네. 좀 되셨는데, 이번 주에 첫날 좀 크게 출렁이고, 그래도 좀 살짝 저점을 높이고는 있는데, 빨리 매수가 와야 되죠, 그쵸? 네, 너무 네.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게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실까요? 예, 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이 좀 많이 어렵죠? 항상 좀 국제유가 때문에. 너무 고가에 산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예. 너무 돼가지고, 그래서 좀 대책을 걱정되시죠?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 로보티즈 하면 공명정주 아닌가요? 제가 2만 원대에서 작년도에 강추해드리고 텐베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300%, 1,4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왜 그때 시청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많이 이제 시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보신 것 같은데 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게 참 인생에 있어서 주식뿐만이 아니고 참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이 종목과 인연을 맺느냐, 언제 저와 인연을 맺느냐, 어떤 주변에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느냐, 뭐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모든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인연을 언제 맺느냐. 왜 지금 이 로보티즈랑 지금 왜 인연을 맺죠?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쉬워서 그래요. 예. 혹시 다트전자공시는 보시나요? 네? 다트전자공시라고 해서
이 기업이 최대 주주가 샀는지 팔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HTS나 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내역이 있거든요. 공시 내역. 그 잘 몰라요. 예, 모르시죠? 제가 지금 네. 한 5년, 4년, 5년 정도 이 주식 싹쓸이 방송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전화 주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다트전자 공시를 모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고 99%가 모른다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요즘에 시청률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전례 없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예. 빈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객관적인 좀 사실에 근거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게 초보자분들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 다트전자 공시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최대주주가 매도한 기업이에요. 예. 최대주주가 매도했네? 그러면 일단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 대신 뭐 무조건 나쁘게만은 보지 않는데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언제 때를 사느냐? 대표이사가 매집할 때가 있어요. 예. 작년도, 재작년도 11월 달이었어요. 예. 재작년도 하반기쯤? 그때 19,000원, 17,000원 막 이런 때에서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36만 원까지 갔는데 중간에서 다 팔아먹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픈A 쪽에 수주하고 막 좋은 얘기들이 나오죠. 이 기업은 땡겼었어요. 앞으로 미래에 한 몇 년 뒤에 지금 실적이 많이 폭발할 거야라는 부분을 미리 주가가 땡겨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에요. 이 기업은 네. 고평가도 아니고 그냥 버블이에요, 버블. 비이성적 과열이 나타났던 기업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작년도에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10배거 이상 올라갈 것 같아서 올해는 제가 1월 2일 날 주성 엔지니어링을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작년도 1월 2일 날은 이 로보티즈를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중요도를 알 수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 말고 차라리 주성 엔지니어링을 앞으로 이런 반도체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업들은 실적으로 연결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당장 지금 전례 없는 지금 호황을 맞고 있다 보니까 당장 실적이 폭증할 만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거든요. 주식은 실적이 폭증할 만한 거를 찾는 거지 테마가 형성될 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고평가돼 있고 과열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전 저점 23만 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추가하게 좀 대비를 하는 전략, 좀 축소를 좀 한다든지 그리고 올라가면 저는 그냥 더 이상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예상과 틀리게 뭐 10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200만 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이 기업은 바닥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끄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식의 이제 매매 전략을 짜거든요. 이 기업 더 갈 것 같긴 한데 바닥 지났잖아. 관심 없어. 예. 저 밑에 1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볼 거야. 왜 720선 부근이 3년 동안 이동평균선 거기 있으니까 이 기업 밑으로 내려올 때가 바닥이잖아.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네? 그럼 관심 없어. 이렇게 자기만의 철저한 좀 투자 원칙, 전략을 짜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9만 원대는 저는 본전 부근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했다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그래도 로봇주가 다 같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만간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청자님 수익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종목 점검 받아볼 텐데요. LS 머트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12월에 소개하시고 바로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죠. 와, LS 머트리얼즈 정머트님. 네, 정머트 뭔가 이름이 남자 외국인 같고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제도 좀 마음에 드는데요, 갑자기. 영어 이름 같고. 예, 일단 머트리얼즈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LS 머트리얼즈 벌써 100% 이상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예. 바닥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5년도 12월 달은 밀집국면 정배열 초기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LS 머트리얼즈는 지난 2개월 전이 밑에서 돌아가는 위치였죠. 2026년도 1월 달 이제 막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 전환되기 직전이었잖아요.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 들어오잖아요. 사내이사가 장내 매수 들어오죠. 다트전자 공시를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다트전자 공시 안에 거의 주식의 90% 이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물상자예요. 이 보물상자가 없이 그냥 주식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6년 동안 지금 M10W에서도 거의
전체 1등을 거머쥐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5년 동안 대상을 지금 거머쥐었죠. 예, 그만큼 항상 성공하려면 가장 자기만의 뚜렷한 원칙 이런 게 있어야 돼요. 12,000원대에서 바닥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도 어차피 대표이사 매도 안 했죠. 사내이사도 매도 안 했죠. 상투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해서 에너지,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거기에 전기차까지 엮여 있는 만큼 저는 한 5만 원대까지도 좀 열어두고 저는 지금도 계속 뭐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도 봐야겠죠. 위원님이 6만 원부터 강조하신 거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12월 11만 원일 때도 늦지 않았었네요. 22만 원까지 2달 만에 올랐고요. 이번 주에 20만 원 다시 회복했다가 살짝 또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참 삼성전자가 제가 5만 전자, 네. 6만 전자부터 설명드려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차트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7조 1천억 하잖아요. 예. 끝날까요? 예. 하반기에 끝날까요? 내년도 끝날까요?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 전망치 200조 원이 넘는데요. 그럼 내년도에는 실제 갑자기 급감할까요? 엔비디아 지금 최소 1,500조 원 얘기 나왔는데요. 2배 이상? 예. 그럼 삼성전자도 그러면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2배 이상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0조, 500조? 그럼 SK하이닉스, 삼성 합해서 1,000조 영업이익? 그렇게 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최대 주주가 지금 자사주 매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만큼 지금 아직도 뭐 꼭대기권은 오지 않은 것 같고요. 감히 저는 한 50만 전자까지도 제가 5만 전자 설명드렸으니까 삼성전자도 10년 만에 한 번씩 템베거 가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AI 때문에 짧아질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제가 작년 12월 달에 강추해드렸고요. 12월 27일 날 또 올해 1월 3일도 또 강추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 강추해드렸던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예요. 지금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력 홀딩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정스템, 저스템도 살펴보겠습니다. 12월에 소개하시고 2달 만에 지금 90% 가까이 시세 나왔고요. 쉬어가다가 이번 달에 또다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스템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좀 이 주급도 좀 바닥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바닥에 잡으면 아무것도 무섭지도 않아요. 뭐 호들갑 떨 일도 아니야 지금. 예, 떨어진 게 없잖아요. 예. 저스템 작년 12월 달에 보신 분들이 솔직히 저스템을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제가 처음 강추해드렸을까요? 제 기억에는 저스템을 처음에 2,000원대에서 발굴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대표이사가 매수했잖아요. 예. 그죠? 바닥에 있을 때 대표이사가 매수했잖아요. 예. 그래서 주식은 바닥에 있을 때 항상 꼭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 임원 5명이 지분을 늘립니다. 5,400원대에서. 그럼 과연 떨어지는데 매도할까요? 예. 그래서 사고만 싶은데요. 임원 5명은 바보일까요? 예. 지금 이란 전쟁 터진 거 모를까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이제 1분기부터 해서 SK하이닉스 쪽에 퀄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파운드리,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관련 장비 사업을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도에 신제품 출하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만큼 제가 아까 그랬죠.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가 크게 랠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 타자는 뭘까요? 하이브리드 본딩과 유리기판 쪽이 아닐까요? 세상에 없던 핵심, 후공정 신기술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만큼 핵심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저스템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린 리소스도 바로 점검을 받아볼게요. 이 종목 2주 전에 포착주로 가져오셨는데 이번 주까지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벌써 2주 만에 50% 가까이 올랐네요. 예,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그린 리소스는 기관 투자가들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죠. 200억 CP 투자 들어오고 최대 주주가 무상증자했죠. 그래서 제가 10,000원대에서 바닥을 찾아드린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 삼성 파운드리 쪽에 이제 호재들이 나오죠. 이 초전도 선제. 그러면 에너지의 끝판왕은 뭘까요? 지금 이제 뭐 핵발전, 네. 핵발전소, 혹은 뭐 태양광, 아니면 뭐 풍력? 아니죠. 핵융합 발전이죠. 무한한 인류의 이제 무한한 에너지. 이게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플라즈마 이제 이 안에서 45초 정도인가요? 지금 이제 고온을 1억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그만큼 초전도 자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만들 수 있는 초전도 선제, 전 세계 유일한 기술을 지금 확보했죠. 그런 만큼 이 전력과 반도체 투트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보다도 저는 항상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업도 중장기 바닥권에 있죠.
저가 매수계만 저는 노려보는 전략. 왜? 중장기 아직 바닥권이니까. 주식은 바닥권을 찾는 거니까.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JI테크도 대단합니다. 2주 만에 또 36% 올랐어요, 위원님. 예, JI테크는 일단 앞으로 HBM과 HBF 동시 수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바닥권이에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그냥 저는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노리고 싶어요. 왜? 대표이사가 10억 샀으니까. 예, 그리고 무상증자 대규모로 해놨죠. 수급 동향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고 봐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주성,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게요. 어제 흐름이 굉장했습니다. 장중에 뭐 상한가 가까이 예. 오르기도 했는데 사상 예. 최고가까지 경신했죠. 예, 바닥을 찾는 건데 네. 주성 제가 바닥 찾아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146% 올라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1월에 소개하시고 146% 올랐는데 여전히 기회가 있어 보이죠. 이제 새로운 종목 5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저스템이죠. 이 저스템 같은 경우가 네. 이 기업이 하이브리드 본딩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한미 반도체를 보기에는 TC 본더인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죠. 하나비전이나 이제 한미 반도체를 보기에는 주가가 생각보다 이제 바닥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예. 그런데 저스템은 이제 임원들 5명이 지분을 늘리고 있거든요. 5,400원대에서. 그리고 1,800원대에서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통해서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예. 왜 대규모 무상증자를 한 주당 2주나 해놨을까? 근데 올해 빠르면 올해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스템 같은 경우도 뭔 생각이 있구나. 거기에 이제 태양광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4개나 하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000억 투자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1,000억 가까이. 그러니까 900억 정도다라고 했는데 꾸준하게 몇 년 동안 하겠죠. 그만큼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하는 기업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전 반도체만 들고 왔습니다. 왜? 다음 주에도 반도체를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정반도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는 저스템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KC가 좀 바닥권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최대 주주가 45억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취소를 했을까요? 700원대 살려고 했는데 1,5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가 1,000원대 초반대에서 강추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저 때문에 많이 올라갔나요? 네. 그래서 취소했나요? 네. 다시 살 것 같은데요. 왜? 45억을 살려고 했다는 자체가 취소의 이유가 회사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단 안 하겠다? 그럼 떨어지면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려오는데요. 왜? 600억 가까이 차세대 전력반도체 국산을 추진하죠. 어떻게 공급하려고? 앞으로 이제 하나시스템이라든지 LG 넥선 같은 이런 방산기업에 국방반도체를 공급하려고. 99%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거를 양산하려고 지금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고요. 640억이나 팹리스 파운드리 다 하죠. 지금 넥스페리아 같은 차량용 반도체 이 기업에도 넥스페리아 같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도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 기업도 1,000원대 초반, 1,000원대 이하는 최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KC 1,000원대 초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고 봐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HMX인데요. 네. 제가 주식 싹쓸이 시간에는 한 번도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강추를 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평일날 갑자기 이제 바닥이 있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200%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정받은 이유가 경고 종목 지정 때문에. 그럼 지정 풀리면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주 중반쯤에 풀리거든요. 그래. 주식은 악재 길어도 3일이요, 호재도 길어 3일이요. 아마 이번 주 지수가 초반부터는 좀 일단 단기 조정에 다시 또 나올 것 같아요. 해증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 한 중반쯤에 내려오면 경고 종목 지정 해제와 함께 바닥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HMX 저가 매수 기회 잘 주력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지금 일단 광반도체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성호전자. 그래서 HMX도 성호전자를 이을 광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이펙트. 이번에 지수가 좀 지금 최근 들어 출렁출렁거려도 굉장히 견조한 업종들이 있어요. 반도체 후공정 업종, 그죠? 후공정 업종,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특히 두산 테스나 날라가죠 계속. 에이펙트도 기조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만큼 작년도부터 실적이 폭증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소캠2, 엔비디아에 공급되는 이 소캠2를 이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외주를 받고 단독으로 수주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반기부터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내년도에 이제 인도 공장까지 완공 준비하고 있지. 이 기업은 차량용 반도체 버닝 테스트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가 있지.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거든요. 이제 서버 시장이나 아니면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장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커질지 몰라요. 왜?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에 1000개, 2000개, 3000개가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업은 후공정 내에서 제가 계속 제2의 두산 테스나로 도전해 볼 만한 기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저는 제로나고 나중에 상한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에이펙트도 제 2,000원대에서 부분에서부터 강추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 네 번째 종목은 에이펙트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걸까요? 예, 작년도에는 네. 로보티지를 제가 1월 2일 날 설명드렸거든요. 예. 그럼 올해는 뭘까? 이 주식 싹쓸이 시간에 제가 1월 3일 날 아시겠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을 설명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부로 쐐기를 박아야 될 것 같아요. 각인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공명정주, 정주성. 예. 저 어렸을 때 축구 선수 김주성 선수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이 주식계에는 정주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반도체 내에서 독보적일지도 몰라요. 성호전자 제가 강추해드리고 한 1220% 올라갔거든요. 과연 비교를 할 수 있을까? 반도체 말고는 없잖아. 하지만 주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그리고 성호전자는 경쟁회사가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근데 주성은 만약에 이 ALG 원자층 성장 장비가 상용화가 되면 EUV 장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잘하면 노벨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한번 언론사에서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고 대표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 그만큼 이게 상용화되면 매출 4조 원에 도전한다라고 했지 시가총액 50조 원에 도전한다라고 했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전 세계에 없던 신기술이 나왔으니까. 전 세계를 뒤흔들 수도 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경제학 교수분들의 전망도 나왔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서 최대 주주가 수백억을 매집했나? 그래서 전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1000억 투자가 들어왔나? 벌써 1000억 투자 들어오고 한 2000억 벌었을 거예요. 예. 근데 매도 없죠. 예.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그래서 지분을 7% 취득했나?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만 원대에서 최대 주주는 매집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작년 로보티즈 텐베거였는데 그 뒤를 이을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예, 화면 보시게 되면 네. 스마트폰 꺼내셔서 지금 QR코드 찍고 노란 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MTNW 지금 5년 연속 대상을 달성을 했고요. 항상 바닥을 찾으면 전혀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인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링크 타고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종목들 성호전자가 3달 만에 1200% 돌파했고요. 삼성전자는 6만 원대부터 강조하신 거 많이 아실 겁니다. 어제도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또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크게 갈 종목이 부럽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MTN 5년 연속 대상이고요. 6년 연속까지 지금 유력한 그런 상황이네요. 최고의 계좌는 최고의 위원과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